여러분, 요즘 마트 가기 겁나시죠? 예전엔 5만원권 한 장 들고 가면 장바구니가 묵직했는데 이젠 사과 몇 알 고기 한 팩 집으면 끝입니다. 내가 평생을 고생해서 이만큼 모았는데 왜 생활은 점점 더 팍팍해질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악착같이 아끼는데 은행에서는 대출 이자 올랐다고 문자 오고 뉴스에서는 환율이 미쳤다고 난리죠. 사실 말이야, 지금 우리가 겪는 건 단순한 불경기가 아니에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삼고의 파도가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자산이라는 성을 야금야금 무너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금이 최고지라며 통장만 붙들고 계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등줄기에 식은땀을 흐르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위기를 알아야 내 돈을 지킬 방패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내 이름은 알찬이야. 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이 지독한 삶고 현상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내가 열심히 아끼는데 왜 통장 잔고는 제자리일까라는 막막함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오늘 내가 이 복잡한 경제 위기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 줄 테니까 여러분이 흔히 믿는 금융 상식부터 하나 깨부수고 시작할게. 위기 때는 현금이 왕이다. 은행 예금이 제일 안전하다. 미안하지만 2026년 현재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삼고 시대에 아무런 전략 없이 원화 현금만 들고 있는 건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거랑 똑같거든요. 지금부터 왜 우리가 삼고라는 덫에 걸렸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는지 아주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물가가 오른다는 건 내 월급이나 연금이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효과라는 거예요. 자, 수학적으로 딱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이 노후 자금으로 10억 원을 은행에 넣어뒀다고 칩시다. 1년 물가 상승률이 5%라면 1년 뒤 여러분의 10억 원은 9억 5천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5천만 원을 도둑 맞은 거예요. 이게 10년 반복되면 여러분의 돈은 반토막이 납니다. 숫자는 10억인데 살 수 있는 건 5억 원어치 뿐인 거죠.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알잖아. 그래도 은행 이자 받으면 보존되지 않아? 잡아봐. 2026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식료품 물가는 10% 이상 폭등하고 있어요. 근데 은행 예금 금리는 고작 34%죠. 세금 떼고 나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결정을 내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화폐 환상머니 일루전이라고 해요. 물가는 오르는데 내 통장 숫자가 그대로면 안심하는 착각이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배추 가격, 전기료, 가스비는 여러분의 심리적 안도감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고물가는 단순히 물건값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높이고 결국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서비스 가격을 연쇄적으로 폭파시킵니다. 넌 지금 일하지 않는 돈, 즉 가치가 녹아내리는 돈을 들고 있는 거예요.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 국가한국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불을 꺼야 하니까 금리를 올립니다. 이게 바로 고금리의 시작이죠. 자, 여기서 스토리텔링 하나 해줄게. 부산에서 30년 넘게 일하시고 은퇴하신 A 어르신 이야기야. 아파트 한 채 있고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노후를 보내려 하셨지. 그런데 금리가 오르니까 상가 살 때 빌린 대출 이자가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뛰었어. 월세는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2배가 된 거야. 수학적으로 계산해보자고. 대출 3억 원의 금리가 3%일 땐 연 이자가 900만 원인데 이게 6%가 되면 1,800만 원이야. 매달 75만 원씩 더 내야 해. 1년이면 900만 원, 10년이면 9천만 원이야.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이 이자로 그냥 증발하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 들지? 난 빚 없으니까 상관없어. 과연 그럴까? 고금리는 자산 가치를 하락시켜. 남들이 대출 이자 무서워서 집을 안 사면 내가 가진 집값도 떨어지는 거야. 게다가 시중에 돈이 마르니까 경기가 죽고 자영업하는 자식들 매출이 반토막 나. 결국 내 주머니에서 자식 뒷바라지 자금이 또 나가게 되는 구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고금리 시대에는 현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거야. 자산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에셋 푸어가 되는 거지.
넌 지금 종이 위에 적힌 집값만 보고 배부른 척하지만 실제로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의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있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보스 고환율이야.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뜻이야.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죠. 밀가루, 콩, 옥수수 다 수입해요.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이 되면 수입하는 물건값이 가만히 앉아서 15% 넘게 오르는 거야. 이게 다시 고물가를 부추기고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또 올리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부자들은 환율이 오를 때 웃어. 왜? 그들은 이미 자산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들고 있거든. 환율이 20% 오르면 그들의 달러 자산 가치도 앉아서 20% 오르는 거야. 반면 원화 예금만 가진 우리는 전 세계적인 구매력이 20% 삭감당하는 거지. 비유를 들어볼게. 환율은 국가의 성벽이야.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성 안에서 우리끼리 원화 주고받으며 안심하고 있는 꼴이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이 불안하면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 그럼 주가는 더 떨어지고 경제는 더 위태로워져. 자, 이제 겁만 주는 건 알찬이 스타일이 아니지. 당장 따라할 수 있는 3단계 실행 전략 알려줄게. 원화 편식을 버려라. 자산의 최소 20%는 달러, 자산 미국 ETF 등으로 배분해. 환율이 오를 때 내 자산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야. 부채의 성격을 바꿔라.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고금리 대출부터 우선 상환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생존의 핵심이야.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자산에 올라타라. 단순히 숫자가 느는 예금 말고 물가 상승을 가격에 전이할 수 있는 우량 기업의 주식을 조금씩이라도 모아.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난 건 잘못이 아니지만 노후의 경제 위기로 무너지는 건 정부의 부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 당당하게 내 노후를 즐기는 시니어가 되려면 지금 239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기억해.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자산 격차를 벌릴 마지막 기회야. 오늘도 미친 듯이 고민해서 답을 찾아볼게. 영상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 여러분의 노후는 알찬 경제가 끝까지 같이 고민할게. 다음에 봐.